한론 2402의 화학식으로 옳은 것은, 자, 보기 중에서 한론 2402의 화학식 또는 분자식으로 옳은 것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론 소화약제의 그 화학식 같은 경우는 이제 공식이 있어요. 공식이 있으니까, 자, 어떤 식으로 이제 구할 수가 있냐면, 자, 일단 CF, ClBr 이렇게 자, 4개의 원자를 이 순서대로 작성해 놓고요. 그 다음에 지금 한론 2402이기 때문에 그 아래 첨자로 2402를 붙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2, 4, 0, 2가 되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이 숫자 중에서 이제 0, 제로에 해당하는 거는 이제 원자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염소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론 2402의 자, 분자식 또는 화학식은 뭐냐? 바로 C2F4의 Br2가 되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한론 2402의 화학식으로 옳은 것은 보기 4번에 있습니다. 보기 4번에 C2F4 Br2가 바로 한론 2402의 분자식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화재 시 발생할 수 있는 유해한 가스로 혈액 중의 산소 운반 물질인 헤모글로빈과 결합하여 헤모글로빈에 의한 산소 운반을 방해하는 작용을 하는 것은, 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이제 발생되는 그 연소 생성물은 여러 가지가 있죠. 자, 그 중에서 이제 발생한 그 가스와 이제 헤모글로빈, 그죠? 산소 운반 물질인 헤모글로빈과 결합해서 자, 산소 운반을 방해하는 작용을 하는 가스가 있죠. 그것은 바로 1번의 CO. CO가 뭐예요? CO가 바로 일산화탄소인 거죠. 그 일산화탄소는 이제 가연성 가스로 이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이제 발생하는 가스인데, 이 헤모글로빈과 이제 결합해서 산소의 운반을 억제하는 그러한 작용을 하는 그러한 가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의 일산화탄소 CO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내화 건축물 화재의 진행 과정으로 가장 옳은 것은, 자, 이제 화재의 그 현상 중에서 이제 내화 건축물에 대한 화재가 있고, 그리고 이제 목조 건축물에 의한 화재가 있죠. 자, 그 중에서 이제 내화 건축물 화재의 그 진행 과정으로 옳은 것을 찾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보시면 보기 3번을 보실게요. 보기 3번. 자, 초기, 성장기, 최성기, 감퇴기. 이거 있죠. 초기 이제 화재가 이제 성장했다가 최성기로 됐다가 그다음에 감퇴기 화재가 이제 줄어드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화재가 종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 성장기, 최성기, 감퇴기. 자, 하나를 더 추가해 보자면 이제 마지막에 이제 화재가 끝난다라는 의미의 종기까지 쓰면 더 완벽한 진행 과정이 되겠죠. 그래서 내화 건축물 화재의 진행 과정으로 옳은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초기, 성장기, 최성기, 감퇴기. 이렇게 해서 정답은 3번입니다. 제1종 분말소화약제의 주 성분은, 자, 분말소화약제 같은 경우는 제1종부터 제4종까지 자, 4개의 종으로 분류하고 있죠. 자, 그 중에서 제1종 분말소화약제의 주 성분을 고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제 1번에 탄산수소 나트륨, 2번에 탄산수소 칼륨, 3번에 요소, 4번에 황산 알루미늄. 자, 보기 중에서 자, 제1종 분말 소화약제의 주 성분은 바로 1번에 탄산수소 나트륨인 거죠. 이것이 1종 분말 소화약제의 주 성분이고요. 자, 2번에 2번 같은 경우는 탄산수소 칼륨이죠. 탄산수소 칼륨은 이것은 제2종 분말 소화약제의 주 성분이고요. 그 다음에 3번의 요소. 자, 요소 같은 경우는 이 탄산수소 칼륨과 요소의 합이죠. 이것이 바로 이제 제4종입니다. 그죠? 제4종 분말 소화약제의 주 성분인 거죠. 그리고 4번의 황산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이제 분말 소화약제의 주 성분으로 사용하고 있진 않죠. 그래서 보기 중에서 제1종 분말 소화약제의 주 성분은 1번의 탄산수소 나트륨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고체 연료의 연소 형태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보세요. 자, 지금 보기 중에서 고체 연료. 자, 보시면 고체 연료의 연소 형태가 아닌 것을 고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자, 1번에 예혼합 연소, 2번에 분해 연소, 3번에 증발 연소, 4번에 표면 연소. 자, 보기 중에서 이제 고체 형태, 고체 연료의 연소 형태가 아닌 게 하나가 있죠. 바로 여기 있는 1번에 예혼합 연소가 있습니다. 예혼합 연소. 이것은 고체 연료의 연소 형태가 아니고요. 이것은 이제 기체 연료죠. 네, 기체 연료의 연소 형태에 해당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고체 연료의 연소 형태가 아닌 것은 1번의 예혼합 연소가 되겠습니다.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상 제1류 위험물에 해당하는 것은, 자, 보기 중에서 제1류 위험물인 바로 산화성 고체에 해당하는 것을 찾는 겁니다. 자, 1번의 과염소산, 2번 알킬 알루미늄, 3번 염소산 염류, 4번 이황화탄소. 자, 하나씩 보도록 하죠. 1번의 과염소산 같은 경우는 이거는 산화성 액체죠. 산화성 액체인 바로 제6류 위험물에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 2번의 알킬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제3류 위험물이죠. 이것은 제3류 위험물이고요. 그다음 3번의 염소산 염류, 무슨 염류. 자, 대부분 어떤 염류다. 염류로 끝나는 것들은 대부분 100%는 아니에요. 대부분 제1류 위험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1류 위험물. 그 다음 4번에 자, 이황화탄소 같은 경우는 특수 인화물로서 바로 제4류 위험물에 해당이 되는 거죠. 이황화탄소는 제4류 위험물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보기 중에서 제1류 위험물에 해당하는 것은 3번의 염소산 염류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분해열에 의한 발열로 자연 발화가 발생하는 것은, 자, 보세요. 자연 발화의 그 형태 중에서, 원인 중에서 지금 자, 분해열입니다. 분해열. 분해열에 의한 발열로 자연 발화가 발생하는 걸 찾는 거예요. 자, 1번에 석탄, 2번에 고무 분말, 3번 기름걸레, 4번 셀룰로이드. 자, 이거 보시면 1번과 2번과 3번 있죠? 1번, 2번, 3번 같은 경우는 분해열에 의한 발열이 아니고요. 1, 2, 3번은 바로 산화열. 산화열에 의한 자연 발화가 발생하는 거죠. 그리고 4번의 셀룰로이드가 바로 분해열에 의한 자연 발화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의 셀룰로이드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신은 불연성 물질이지만 산소 공급원 역할을 하는 물질은, 자, 보세요. 자신은 불연성 물질이지만 산소 공급원 역할을 하는 물질은, 그럼 산소 공급원의 역할을 하는 것들이 있어요. 위험물 중에서 산소 공급원의 역할을 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어떤 위험물들이냐면 제1류 위험물, 그리고 제5류 위험물, 그리고 제6류 위험물. 자, 위험물이지만 산소 공급원의 역할을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1류, 5류, 6류예요. 자, 그럼 보기 보시면 1번 정린, 2번 나트륨, 3번 트리니트로톨루엔, 4번 과산화나트륨. 자, 보기 중에서 산소 공급원 역할을 하는 게 있죠. 바로 4번에 요 과산화나트륨 같은 경우는 바로 제1류 위험물에 해당이 되는 거죠. 제1류 위험물, 산화성 고체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산소 공급원의 역할을 해주는 것은 바로 4번의 과산화나트륨이 되겠습니다. 연기의 물리화학적인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보기에 나와 있는 내용은 연기에 대한 내용인데 보기 중에서 이제 옳지 않은 것을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1번. 화재 시 발생하는 연소 생성물을 의미한다. 그렇죠. 이 연기도 일종의 화재가 발생했을 때 생성되는 물질 중에 하나인 겁니다. 그렇죠? 맞는 거고요. 2번, 연기의 색상은 연소 물질에 따라 다양하다. 자, 이거 우리가 실생활에서 볼 수 있는 건데, 이제 화재가 발생한 현장을 보면, 자, 고무가 탔다. 고무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연기 색깔이 검정 색깔이 띄죠.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볏짚류 같은 경우는 거의 황색, 노란색에 가까운 연기 색깔을 띠는 거예요. 그래서 연기의 색상은 연소 물질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 거죠. 맞고요. 3번, 연기는 기체로만 이루어진다.
자, 아니죠. 이거는 우리가 자, 헷갈릴 수가 있는데 연기는 기체가 아니에요. 연기는 기체가 아니고요. 고체나 액체의 아주 미세한 입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보는 연기는 기체가 아닙니다. 고체나 액체의 미세한 입자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3번이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기체 아닙니다. 다음 4번. 연기의 감광 개수가 크면 피난 장애를 일으킨다. 자, 감광 개수라는 것이 뭐예요? 감광 개수가 빛이 감소되는 개수예요. 그 빛이 많이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피난할 때 시야가 많이 가려진다는 거죠. 그래서 연기의 감광 개수가 크면 피난 장애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실내에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그 실내의 환경 변화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실내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자, 그 실내의 환경이 변화되겠죠? 자, 그때 이 설명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1번. 압력이 내려간다. 자, 화재가 발생하면, 자, 어떻게 되겠어요? 실내가, 온도가 상승하겠죠? 온도가 상승하면서 압력이 같이 상승합니다. 그래서 압력이 자,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압력이 올라가죠. 압력이 상승합니다. 그래서 1번이 틀린 설명이고요. 2번, 산소의 농도가 감소한다. 그렇죠. 화재가 발생하면은 이제 바로 질식가스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바로 산소의 농도는 감소하고요. 3번, 일산화탄소가 증가한다. 맞죠? 일산화탄소가 바로 연소 생성물이니까, 그죠? 증가하죠. 4번, 이산화탄소가 증가한다. 이것도 맞는 거죠. 산소의 농도는 감소하면서 이산화탄소가 뭐한다? 증가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는 이게 완전 연소 생성물이고요. 일산화탄소가 바로 불완전 연소 생성물인 거죠. 그래서 당연히 화재가 발생하면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1번에 압력이 내려간다가 아니고 압력이 올라간다가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물의 물리적 성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물은 가장 우리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소화약제 중에 하나죠. 가장 일반적인 소화약제입니다. 그때 이제 물의 물리적 성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1번. 물의 비열은 1칼로리 퍼 그램 도씨이다. 맞죠? 물의 비열은 우리가 알고 있는 1칼로리 퍼 그램 도씨죠. 그래서 이 물의 비열은 다른 물질에 비해서 비열이 크죠. 큰 겁니다. 2번. 물의 용융열은 79.7 칼로리 퍼 그램이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대략 80 칼로리 퍼 그램 맞는 거죠? 79.7 맞고요. 3번. 물의 증발 잠열은 그램당 439 킬로칼로리다. 틀렸죠? 틀렸습니다. 자, 물의 증발 잠열은 여기 아니죠? 자, 단위도 틀렸어요. 단위도. 지금 여기는 킬로칼로리인데 여기는 그램이죠? 그게 아니라 539고 일단 상수는 539고요. 그리고 이제 칼로리 퍼 그램 이거나 아니면 이게 킬로칼로리면은 킬로그램으로 바꿔야 되는 거죠. 단위도 틀렸어요. 539 킬로칼로리 퍼 그램. 킬로그램이 되는 거죠. 3번이 틀렸고요. 4번. 대기압하에서 100도씨 물이 액체에서 수증기로 바뀌면 최적은 약 1600배 증가한다. 맞는 거죠. 그러니까 액체 상태에서 기체 상태가 되면은 어떻게 돼요? 부피가 1600에서 한 1700배 정도까지가 커집니다. 부피가. 그래서 4번도 맞는 설명이 되겠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3번입니다. 물의 증발 잠열은 539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이 돼야 맞겠죠? 네, 정답 3번입니다. 건물 화재에서의 사망 원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자,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자, 사망하는 원인 중에 가장 큰 거예요. 자, 1번 연소가스에 의한 질식, 2번 화상, 3번 열충격, 4번 기계적 상해. 자, 보기 중에서 건물 화재에서 사망의 원인으로 가장 큰 것은 바로 질식가스에 의한 질식사인 거죠. 연소가스에 의한 질식이 가장 큰 사망 원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열에 의한 화상에 의한 사망이 보다는 연소가스가 많이 발생해서 그걸 흡입함으로써 질식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 사망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소가스에 의한
질식.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분말 소화약제 원시료의 중량 50g을 12시간 건조한 후 중량을 측정하였더니 49.95g이고 24시간 건조한 후 중량을 측정하였더니 49.90g이었다. 수분 함수율은 몇 %인가? 자, 이건 공식을 알고 있으면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수분 함수율이에요. 수분을 얼만큼 담고 있는지 백분율로 나타내 주는 거죠. 자, 수분 함수율 같은 경우는 건조하기 전 중량에서 이제 건조를 하게 돼버리면 아무래도 말랐기 때문에 중량이 작아지겠죠. 자, 건조 후의 중량입니다. 즉 중량의 변화량이 되겠죠. 중량의 변화량. 그리고 이제 분모는 뭐냐? 기준이 되는 것은 건조하기 전의 중량이 되는 거예요. 기준이 되는 것은 건조 전 중량 곱하기 100을 하면 되겠죠. 백분율이니까. 자, 그럼 이제 문제에 나와 있는 값들을 대입해 보면 돼요. 건조 전의 중량이 50g이라고 했죠? 여기 건조 전에 처음 중량이 50g이고요. 자, 건조 전 중량에서 뺄 거예요. 건조한 후의 중량인데 여기는 12시간 건조한 후 그리고 24시간 건조한 후라고 했죠. 둘 중에 가장 마지막에 있는 중량을 적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49.9g을 적용하시는 겁니다. 49.9g 곱하기 100을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자, 계산하시게 되면 이 값은 0.2%가 나오네요. 0.2%. 이렇게 해서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훈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거 보기는 이제 훈소에 대한 내용인데 이 중에서 이제 옳지 않은 것 하나를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불꽃 없이 내부에서 진행된다. 훈소. 자, 훈소 같은 경우는 불꽃 없이 어떻게 돼요? 연기만 발생합니다. 연기만. 그래서 불꽃 없이 내부에서 진행된다. 우리가 알고 있는 숯. 숯 같은 경우는 어때요? 불꽃이 없죠. 근데 그 안에서 엄청 빨간색으로 막 타고 있는 거죠. 안에서, 내부에서. 그래서 불꽃 없이 내부에서 진행된다. 1번은 맞는 설명이 되는 거죠. 불꽃이 없어요. 2번, 반응 속도가 느려 심부 화재 시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심부 화재. 그렇죠. 표면 화재인 것보다 심부 화재에 가깝죠. 반응 속도가 그리고 느립니다. 반응 속도가 느린 연소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2번도 자, 맞는 설명이고요. 3번, 발열량이 낮아 인식하기 어렵다. 아니죠. 발열량이 높아요. 발열량이 낮지 않습니다. 발열량이 높고 인식하기는 어렵죠. 왜냐면 불꽃이 없기 때문에 인식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심부 화재에 적합한 거죠. 그래서 이건 틀렸습니다. 자, 밀폐되어 있는 곡물 창고 등에서 발생할 수 있다. 그렇죠. 이것도 옳은 설명이 되겠네요. 그래서 훈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실내 온도 15도씨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900도씨가 되었다면 기체의 부피는 몇 배로 팽창되든가? 자, 보세요. 지금 실내 온도가 나왔고요. 그리고 부피가 얼마인지, 몇 배로 팽창되는지 물어봤죠. 그런데 지금 안 나온 게 있어요. 문제에서 압력이 안 나왔죠? 자, 압력이라는 조건이 안 나왔어요, 지금. 압력이 안 나왔다. 조건은 안 나왔다는 얘기는 이것은 자, 압력이 일정하다라는 가정하에 문제를 풀면 돼요. 지금 압력에 대한 조건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압력이 일정할 때는 어떤 법칙을 쓰는 거예요? 압력이 일정할 때는 바로 샤를의 법칙이 떠올라야 되겠죠? 샤를의 법칙. 그러니까 온도가 일정하면 보일의 법칙이고요. 압력이 일정하면 샤를의 법칙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샤를의 법칙은 어떻게 되냐? 바로 V1분의 V2는 T1분의 T2. 이게 성립을 하는 거죠. V1분의 V2는 T1분의 T2가 됩니다. 그러면 V2 나누기 V1이니까 V2는 자, V1의 몇 배냐가 성립되는 거예요. 그럼 결국 절대 온도의 비를 구해주면 돼요. 절대 온도의 비. 자, 그런데 지금 실내 온도가 15도씨라고 했죠? 15도씨니까 절대 온도로 바꿔주면 273 플러스 15 켈빈이 되는 거죠. 절대 온도로 써야 돼, 무조건. 절대 온도. 그 다음에
자, 화재가 발생해서 900도까지 올라갔대요. 그러면 273 플러스 900 켈빈이 되는 거죠. 자, 여기 있는 이제 식을 계산하면 자, 얼마가 나오냐? 대략적으로 4.07 정도가 돼요. 4.07. 자,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실내 온도가 15도에서 900도까지 올라가면 부피는 몇 배가 된다? 4.07배로 뭐 한다? 팽창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2번에 4.07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가연성 가스의 연소 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자, 연소 범위입니다. 가연성 가스의 연소 범위. 다른 말로 이제 폭발 범위라고도 하죠. 자, 이 연소 범위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연소 하한계와 연소 상한계가 있죠. 범위니까 말 그대로 범위예요, 범위. 어디부터 어디까지냐, 범위. 그래서 연소 하한계부터 연소 상한계까지. 그래서 그 연소 범위 안에 들어가야 연소가 이루어지는 거죠. 자, 그럼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흔히 알고 있는 수소. 자, 수소의 연소 범위가 있잖아요. 수소의 연소 범위를 예를 들면 자, 수소 같은 경우는 연소 하한계 값이 얼마냐면은 4입니다. 4 볼륨 퍼센트. 4에서 75 볼륨 퍼센트예요. 그래서 요 4라는 값이 연소 하한계. 그죠? 연소 하한계고요. 요 75라는 값이 뭐겠어요? 연소 상한계. 네, 그래서 이게 농도가 이 연소 범위 안에 들어가야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연소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럼 보실게요. 1번. 가연성 가스가 연소되기 위해서는 공기 또는 산소가 혼합된 가연성 가스의 농도 범위로서 하한계 값과 상한계 값을 갖는다. 이거죠. 하한계 값과 상한계 값. 그래서 1번이 맞는 설명이에요. 자, 근데 2번 같은 경우는 자, 가연성 가스가 연소 또는 폭발되기 위해서 다른 가연성 가스와 혼합하여 자, 이거죠. 어디가 틀리냐면 일정한 농도를 나타내는 범위다. 일정한 농도는 아니죠. 농도가 넓어요. 4에서 75까지잖아요. 농도가 일정한 농도가 아니고요. 상당히 광범위한 범위가 될 수도 있죠. 틀렸고요. 3번. 가연성 가스가 공기 중에서 일정한 농도, 이것도 맞아요. 일정한 농도를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농도를 형성하여 연소할 수 있도록 한 공기의 농도를 말한다? 아니죠. 연소 하한계 값과 상한계 값, 그거 있는 거예요. 4번. 가연성 가스가 공기 또는 산소와 혼합된 가연성 가스의 농도 범위로서 자, 하한계 값과 상한계 값을 뭐 한다? 더한 것이다? 더한 게 아니죠. 그냥 말 그대로 범위예요, 범위. 더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연소 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응축 상태의 연소를 무엇이라 하는가? 자, 응축 상태의 연소는 뭐냐? 불꽃은 없지만 이제 가시광선을 방출하면서 연소하는 형태를 이제 응축 상태의 연소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응축 상태의 연소를 응축 연소라고 해요. 응축 연소. 이 응축 연소를 다른 말로 뭐 표면 연소다. 또 다른 말로 자결 연소다. 자결 연소. 그래서 이거는 응축 상태의 연소 같은 경우는 불꽃 없이 가시광선을 방출한 연소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숯 같은 경우 숯은 우리 타는 거 보면은 불꽃 없죠. 불꽃 없는데 그 안에서만 지금 막 자결하듯이 막 불이 나는 거잖아요. 타는 거 연소하는 거죠. 그래서 응축 상태의 연소를 뭐 응축 연소 또는 표면 연소 또는 뭐 자결 연소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보기를 보시면 바로 1번의 자결 연소가 응축 상태의 연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열 전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열 전달의 종류 대표적인 것이 뭐가 있어요? 전도, 대류, 복사. 우리가 알고 있는 세 가지 열 전달 방법이 있죠? 자, 그 중에서 틀린 설명을 고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1번, 전도에 의한 열 전달은 물질 표면을 보온하여 완전히 막을 수 있다? 아니죠. 자, 어느 정도 막을 수는 있겠죠. 막을 수는 있어도 완전하게 막을 수는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느 일정 부분은 막을 수 있어요. 하지만
완전하게는 뭐 할 수 있다? 막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1번이 틀린 설명이에요. 2번, 대류는 밀도 차이에 의해서 열이 전달된다. 대류. 그죠? 대류 같은 경우는 유체 중에서 이제 기체 상태일 때가 이제 대류 열 전달이 잘 되고 있죠. 그래서 밀도 차이에 의해서 열이 전달되고 있고요. 3번, 진공 속에서도 복사에 의한 열 전달이 가능하다. 가능하죠. 진공 속에서도 복사에 의한 열 전달은 가능한 부분이 있고요. 4번, 화재 시의 열 전달은 전도와 대류, 복사가 모두 관여된다. 맞는 설명이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전도에 의한 열 전달은 물질 표면을 보온하여 완전히 막을 수는 없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물이 소화약제로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이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물 소화약제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1번. 다른 약재에 비해 쉽게 구할 수 있다. 그렇죠. 우리 집에도 물은 많이 있잖아요. 다른 약재에 비해서 손쉽게 구할 수가 있죠. 2번, 비열이 크다. 그렇죠? 물의 비열은 다른 물질에 비해서 크다고 했어요. 3번, 증발 잠열이 크다. 맞죠? 증발 잠열이 크기 때문에 냉각 소화 효과가 뛰어나다고 했고요. 4번, 점도가 크다? 아니죠. 자, 여기서 이 점도라고 하는 것은 이제 끈적끈적한 점도를 말하는데, 점도가 크면 어떻게 되겠어요? 유체의 유동이 그만큼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이 물 같은 경우는 점도가 크진 않습니다. 딱 봐도 끈적끈적거리진 않잖아요, 물 보면. 그래서 점도가 큰 것은 아니죠. 점도가 작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4번입니다. 건축물에 화재가 발생할 때 연소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계획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자, 보기 중에서 연소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계획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고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1번에 수직 계획이 나와 있죠. 수직. 수직 계획 같은 경우는 수직이니까 이건 층 단위. 그렇죠? 층 단위로 이제 방화 계획을 세울 수가 있고요. 2번에 수평 계획 같은 경우는 이제 면적 단위죠. 수평이니까 얘는 면적 단위로 계획을 세울 수 있고요. 그 다음 3번에 인면 계획이다? 아니죠. 이 인면 계획은 해당 사항이 안 되겠습니다. 이거 계획에 해당이 안 됩니다. 4번에 용도 계획이니까 이것도 용도 단위로 방화 계획을 세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연소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계획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3번의 인면 계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